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드가 기준금리 25bp 내렸고요. 뒤에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다우 하락 출발했는데 금리 인하 직후부터 200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급등을 하고요. 그 후에 다시 꾸역꾸역 회복해서 결국 36포인트 상승 마감입니다. S&P 500 강보합세고요. 나스닥 약보합세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세입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물과 장기물 수익률 내리고 중기물 수익률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2이어, 10이어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지만 수익률 역전은 아닙니다. 달러 지수는 98 이상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1191원, 원엔 환율 10.98, 위안달러 7.08입니다. 유가는 추가로 하락해서 WTI 57에서 58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면요. 7월에 외국인 미국 국채 매입 110억 불로 급증을 했고요. 주간 원유 재고 59만 배를 증가했습니다. 7월 이탈리아 신규 산업 수주 2.9% 감소했고요. 8월 영국 소비자 물가 연율 1.7% 올랐고요. 8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연율 1% 올랐습니다. 미국의 8월 건축 승인 건수 1.4밀리언가 140만 개 급증했고 주택 착공 건수도 12.3% 거의 폭증 수준입니다. 오늘 쟁점은요. 패드 결정한 거, 그 다음에 성명문, 점도표,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이런 거 모두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기준금리 25bp 내려갔고 1.75에서 2%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no further cut, 즉 연말까지 추가 인하 힘든 것 같고요. 내년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동결 주장이 5명이었고요. 이번만 25bp 내리자 5명이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 컷은 반대하는 사람이 5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명만이 연말에 한 번 더 내리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즉 17명 중에 10명이 추가 컷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no further cut,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은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다우지수가 2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요. 일단은 페드의 경제 전망, 이것이 거의 지금 가장 최고로 고민해서 내린 최신의 어떤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전망은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을 상향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나요? 그래서 6월에 2.1% 예상을 했는데 9월에 2.2%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PCE, 그러니까 이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코어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 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죠. 이 전망은 1.8%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실업률 전망은 5월에 3.6%에서 9월에는 3.7%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드는 미국 경제에 매우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 강하고 경제활동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 유지되고 있고 가계지출은 강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딱 좀 약하게 보이는 게 2개가 있는데 기업 투자와 수출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2%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슬로우다운 우려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성명문, 그 다음에 경제 전망 한 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인하한 근거가 좀 궁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논리적으로만. 미국 경제 좋고 성장률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왜 금리 내리냐 이런
그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직은 평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금리 올릴 수가 없죠. 예.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 2019년, 2020년 이렇게 점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확대한 거는요 2019년과 2020년만 참고하시라고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에 의하면은 2019년에 한 번 더 내리려면요 이번에 25bp 컷에 찬성한 5사람 중에서 2사람이 추가 인하에 찬성하면 됩니다. 예? 과반수니까. 지금 7명은 한 번 더 내리자는 거 아닙니까? 2사람만 더 오면 되는데 참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시각 현재 다음 FOMC 회의는 10월 31일이니까 다음 달 회의에서 25bp를 또 내릴 확률 이게 지금 45%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45% 적지 않잖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웰 의장이 말하기를 연준의 임무는 고용을 최대로 유지하고 맥시멈 임플로이먼트, 프라이스 스태빌리티, 물가 안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연준의 임무라는 겁니다. 임무. 우리는 이 일에 충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제가 반대 해석을 해보니까 가령 성장이나 무역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은 뭐 달러가 약한지 강한지 이런 것들은 그건 행정부 임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 당신 일이나 그 열심히 하고 우리 연준은 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최대의 고용, 물가 안정 여기에 우리는 충실하겠다. 이렇게 트럼프의 압박에 답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할 거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뭐 응답하고 하는 이런 것들 나온 내용들입니다. 예? 하여튼 연준은 미국의 경제 성장 지속적으로 익스펜션 성장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적절한 조치 취해 나갈 거다. 예? 만약에 성장에 하락하는 다운턴 징후가 보이면은 바로 금리 추가 내린다는 겁니다. 추가로 금리 더 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폐 시장에 어떤 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대응 수단 많이 다 가지고 있다. 트럼프 이거는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 모랄은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글로벌 슬로우다운이나 무역 등의 문제가 있지만 미국 경제 적절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경제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트럼프는 즉각 펄펄 뛰고 있습니다. 예, 트윗을 바로 날렸네요. 예, 연준이 fail again 다시 실패했다 그러고 no cuts, GUTS cuts. 사전 봤더니 배짱이 없다는 겁니다. 배짱. No sense, no vision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뭐 배짱이나 센스나 뭐 이런 걸 갖고 금리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연준 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난타를 당하는 일이 정말 예전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라는 것과 연준 의장, 연준이라는 것이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는 것이 이 미국을 위하여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판단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 연준 의장의 이 판단도 나름대로는 존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 할 당시에 한 기자가 트럼프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질문을 바로 했습니다. 했더니 트럼프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 모럴은 매우 높다.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발표 이거 보면은 후티 반군은 이번에 그 석유 시설을 공격할 때 드론 10개로 박살을 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드론은 25개였고 여러 개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잔해하고 미사일 잔해를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론 잔해는 이란제라는 겁니다. 이란제. 자, 이게 참 그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 쿠드스-1이라는 이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예멘에서 후티 반군들이 전시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랬었죠. 이게 이번 그 사우디 석유 시설을 때릴 때 이란 남서부에서 발사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확 높여버리도록 엄청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설 복구는 지금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급 문제는 분명히 없을 것인데 결국 사우디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로 뭐 귀결되겠죠. 그런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개시되고 이게 확전될지 이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목되는 거죠. 사우디 이 시설 공격이 없더라도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군사 공격은 언제나 그 가능성이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전에 물론 뭐 회담 협상한다는 그런 회담 얘기도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지금 최근에 전쟁하는 방식은 미국은 절대로 혼자 전쟁 안 하잖아요. 일단 연합군 결성하고 우리 편 모아서 전쟁 비용 각출하고 포위하고 장비 집결하고 해서 스위치 빵 누르면은 금방 끝나버리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그 군사적인 충돌은 빨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란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대한 어떤 질문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어저께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원래적으로 매월 그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설문조사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달 나온 게 재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드렸던 거고요. 그 이제 제목이 내년 리세션 확률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저의 견해는 아니고요. 그 설문에서 호재 악재로 분류해 놓은 게 흥미가 있어서 소개한 것 뿐입니다. 내년 리세션 확률이라는 거 그 설문조사대로 하더라도 3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높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리세션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이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만약 리세션이 온다면 지금이 고점인가 이런 게 이제 그 질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리세션은 정의가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은 1.8%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GDP 나우라는 거 예측 모델에서 이거 수치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그거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3분기 GDP 마이너스 아니죠. 1.8%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4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연준 내년 금년 전망치가 2.1%예요. 2.2%죠. 2.2% 이렇습니다. 연율.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나오고 엔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리세션이 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고 볼 일인데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저는 한 번도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대로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온다면 그러면 뭐 지금 고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저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조국 부부가 2015년 말 2016년 2월 이렇게 코링크 사모펀드 회사를 차명 설립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 이 당시에도 이 조국이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요.
이거는 저는 좀 팩트가 틀린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좀 그 공직자윤리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규제를 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 아니고요.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 1단계로 재산을 등록을 하게 하고요. 2단계로 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만 그 등록 재산을 공개를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 대상자는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는 재산 등록 의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요게 대상입니다. 교수는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등록한 것 중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더 적겠죠. 10조 1항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고위공직자들만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장, 부총장, 학장 여기서 관로하고 대학교 학장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 대상자는 좀 전에 본 10조 1항의 재산 공개 대상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2015년 말 2016년 이 당시에 조국이 서울대 총장이나 부총장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 직접 하더라도 즉 코링크 설립을 관여했어도 공직자윤리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재산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이 되었고 주식 직접 투자가 금지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